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사는 69세 이영자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고 힘이 없어지면 가장 서러운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가족에게 무시당하는 겁니다. 평생을 아들에게 모든 걸 바쳐 키웠는데 결국 내 자식에게조차 버려졌습니다. 며느리는 대놓고 날 천대했고 아들은 그런 며느리 편만 들었죠. 그렇게 외면당하며 살아가던 어느 날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바뀌었습니다. 저를 하찮게 여기던 사람들, 날 짐짝처럼 내쫓던 사람들이 갑자기 손을 내밀더군요. 왜일까요? 그들이 그렇게 달라진 이유,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혹시 저처럼 가족에게 외면당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가족에게 희생하며 살아오신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의 따뜻한 위로와 공감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경기도에서 태어나 평생을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남편과 함께 작은 국밥집을 운영했죠. 비록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 따뜻한 밥 한 그릇으로 손님들을 배불리 먹이고 집에 돌아와서는 사랑하는 가족을 챙기는 게 제 기쁨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건 하나뿐인 아들이었습니다. 장사가 끝난 늦은 밤, 녹초가 된 몸으로 집에 돌아와도 아들이 반갑게 달려와 안기면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죠. 엄마, 오늘은 몇 그릇이나 팔았어? 글쎄, 한 100그릇쯤 됐으려나? 와, 엄마 최고. 나중에 나도 엄마처럼 열심히 일할 거야. 그렇게 눈을 반짝이며 말하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우리 가족의 행복도 조금씩 흐려져 갔습니다. 남편이 몸이 안 좋아지더니 결국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아들을 키우기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손이 트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오직 아들만 바라보며 버텼습니다. 아들은 그런 저를 보며 자랐고 다행히 공부도 곧잘 했습니다.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며 가게에서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엄마, 힘들지 않아? 엄만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게 제일 기뻐. 그렇게 어렵게 대학을 보내고 좋은 직장에 취직까지 시켰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작은 집이라도 마련해주고 싶어서 가게를 정리하고 살던 집을 팔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걸 내어주고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가족이 함께 산다는 게 든든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식탁에 앉아 조용히 밥을 먹고 있는데 며느리가 나지막이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다들 밖에서 사 먹어요. 응, 그러니까 굳이 집에서 밥을 안 해주셔도 된다는 거예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수저가 멈췄습니다.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어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냥 너희 배고플까봐. 저희는 알아서 챙겨 먹을게요. 어머니도 편하게 지내세요.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싸했습니다. 정말 나를 생각해서 하는 말일까? 아니면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저녁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작은 밥그릇에 반찬 몇 개를 놓고 혼자 조용히 먹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며느리가 다른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요즘 로봇 청소기가 얼마나 잘 나오는지 아세요? 응? 청소기? 그러니까 굳이 빗자루질을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말투는 항상 친절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차가웠습니다. 이제 내가 할 일도 없구나. 그렇게 저는 점점 집안에서 존재감이 희미해져 갔습니다. 초반에는 나름대로 대화를 시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며느리는 대답을 짧게 하거나 아예 대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족이 함께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드라마에서 노부부가 서로 챙겨주는 장면이 나왔죠. 그러자 며느리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나이 들면 혼자 사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그 말에 갑자기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지만 아들은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마치 이 대화가 너무나도 자연스럽다는 듯이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서랍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앨범 사이에 낀 작은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아들이 어릴 적 만들어준 종이약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보면 힘날 거야. 엄마는 내 히어로니까. 그때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손으로 종이약을 조심스럽게 쓸어내리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렇게 엄마를 좋아하던 아이였는데 언제부터 변한 걸까? 그렇게 행복했던 시간들은 점점 옅어지고 나는 이 집에서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늦은 오후였습니다.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생선을 굽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오더니 잔뜩 찌푸린 얼굴로 냄비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어머니, 된장찌개 또 끓이셨어요? 응? 너 좋아하는 애호박도 넣었는데 며느리는 한숨을 푹 쉬며 냄비 뚜껑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냉장고에서 배달 음식을 꺼내 전자레인지에 넣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간편하게 먹는 게 더 좋아요. 그 말의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괜히 민망해서 조용히 뒷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며느리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요즘은 냄새 안 나는 음식이 더 좋대요. 냄새. 생선 굽는 냄새가 온 집안에 배서요. 좀 그렇잖아요. 순간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해왔던 밥이 이제는 불편한 것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한 숟갈도 뜨지 않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식탁에서는 며느리와 아들이 배달 음식을 먹으며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낯설고 서운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아침 평소처럼 거실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전화를 하며 거실을 지나가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 진짜 요즘 너무 힘들어. 집에 오면 편해야 하는데 오히려 더 피곤해.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나 때문에 그런 걸까? 이제 늙으면 혼자 살아야 해. 같이 살면 너무 불편하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서 빗자루가 툭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더 가슴이 아팠던 건 아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며느리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치는 듯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깊이 고민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 집에서 필요 없는 사람일까? 하지만 결정적인 사건은 그 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 벌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국을 떠서 건네주려는데 며느리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국 드실 거예요? 아, 그냥 안 드시는 게 낫겠네요. 왜? 너무 짜서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는 국을 자기 앞으로 가져가더니 저에게는 아예 건네주지도 않았습니다. 순간 당황했지만 그래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먹을 수 있어. 그러자 며느리는 피식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어머니는 원래 짠 거 좋아하시니까. 그 순간 아들이 옆에서 가만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더니 며느리를 슬쩍 바라보며 작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만해. 하지만 며느리는 별다른 반응 없이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서랍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아들이 어릴 적 썼던 손편지가 있었습니다. 엄마, 난 커서 꼭 엄마를 지켜줄 거야. 엄마가 제일 좋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언제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요? 내 아들은 어디로 가버린 걸까요? 그렇게 저는 점점 이 집에서 버려지는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며느리의 태도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대놓고 저를 무시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방에 조용히 있으려 했지만 부엌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귀에 박혔습니다. 아유, 진짜 불편해. 시어머니랑 같이 산다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며느리 친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와, 너 진짜 대단하다. 나는 시부모님이랑 절대 못 살 것 같아. 그냥 따로 사는 게 낫지 않아? 그러자 며느리는 한숨을 푹 쉬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근데 그냥 나가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나는 이제 이 집에서 짐이구나. 방으로 돌아와 혼자 앉아 있는데 자꾸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대놓고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아침부터 빗자루를 들고 거실을 쓸고 있는데 며느리가 지나가며 불쑥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니,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요즘은 로봇 청소기가 있어서요. 표정은 마치 괜히 움직이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빗자루를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정말 이제는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며느리는 계속 저를 귀찮아했습니다. 심지어 제 물건도 함부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책장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종이약을 발견했습니다. 아들이 어릴 적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지나가다가 툭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니, 이런 거 다 버리셔야 해요. 쓸데없는 물건이 너무 많아요. 순간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들에게는 소중한 추억이었고 제게는 세월이 담긴 물건이었는데 그렇게 제 자리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일은 그날 밤 벌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아들과 단둘이 마주 앉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아들아, 요즘 많이 바쁘지? 응. 그렇지. 엄마랑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그때 며느리가 거실로 나오더니 제 말을 끊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잠깐 얘기 좀 해. 그리고는 아들을 거실로 데려가더니 일부러 제게 들리게 말했습니다. 여보, 솔직히 우리 생활 너무 힘들지 않아? 대출금에 애들 학원비까지 어머니까지 같이 사니까 더 빠듯하고. 그럼 어떡해. 엄마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 차라리 어머님이 생활비라도 보태주시면 몰라도 그냥 집만 늘어난 거잖아. 순간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결국 돈 때문이구나. 그런데 아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나를 걱정해서 같이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죄책감 때문에 두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 그날도 눈물 속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결정적인 일이 터졌습니다.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있는데 며느리가 아들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들으라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우리 집 너무 좁지 않아? 솔직히 어머님까지 같이 사니까 애들도 불편해하고.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대놓고 제 앞에서 그런 말을 하다니. 아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며느리를 말리는 듯 했지만 딱히 저를 감싸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물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게 그렇게 불편하니? 그러자 며느리는 당황하는 기색도 없이 싱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핵가족 시대잖아요. 부모님이랑 따로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어머니도 어머니만의 생활이 필요하시잖아요. 그 말에 아들은 애매한 표정을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엄마, 요즘 다들 힘들잖아. 애들 교육비도 많이 들고 우리도 솔직히 빠듯해서.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결국 돈 때문이었구나. 며느리의 표정은 더없이 덤덤했습니다. 그 모습에서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닌 그저 짐 같은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아들은 대놓고 저에게 나가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작은 짐을 챙겼습니다. 몇 벌의 옷과 아들이 어릴 적 만들어준 색종이약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너희 힘든 거 안다. 나가, 줄게. 아들은 미안한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며느리는 오히려 안도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작은 고시원 방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게까지 모진 대우를 받으면서도 저는 끝까지 가족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자리가 없어진 게 서글플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곧 모든 것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들도 모르는 엄청난 사실이 곧 밝혀질 테니까요. 고시원으로 나온 지 한 달이 넘도록 아들과 며느리에게선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기대도 했습니다. 혹시라도 나를 찾지 않을까,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을까 하는 작은 희망이 있었죠. 하지만 그들에게 나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부담스러운 짐이었고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은 존재였을 뿐이었습니다. 작은 방에 앉아 찬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제 나 혼자 살아야겠구나.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화면을 보니 남편의 친구였던 부동산 사장님이었습니다. 영자 씨, 잘 지내시죠? 아, 네, 그냥 그럭저럭이요. 아니, 그런데 아직 그 땅 안 파셨나요? 네? 무슨 땅이요? 그때 사장님의 말이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분이 생전에 남겨준 그 땅 있잖아요. 요즘 거기가 개발이 들어가면서 값이 엄청 올랐어요. 지금 당장 팔아도 최소 30억은 받으실 겁니다. 뭐라고요? 순간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남편이 힘들게 마련해둔 작은 땅이 세월이 흐르면서 엄청난 가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아들이 알면 어떻게 나올까? 며칠 후 예상대로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몇 주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아들이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엄마 어디야? 내가 당장 갈게. 그리고 1시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아들과 며느리가 고시원으로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며느리는 저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힘들게 사셨다니 저희가 너무 몰랐어요. 그러더니 내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다시 같이 살자. 왜 이런 곳에서 지내? 당장 우리 집으로 가자. 그 모습이 어찌나 가증스럽던지.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나를 내쫓으려던 사람들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다니. 그 순간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그 부동산 사장님이 그러던데 어머니가 가진 땅이 요즘 값이 엄청 올랐다면서요? 드디어 본론이 나왔습니다. 이제야 저기가 분명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너희도 들었구나. 그 땅 값이 많이 올랐더라. 그러자 며느리와 아들의 얼굴에 기대감이 스치는 게 보였습니다. 아들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랑 같이 살면서 그 돈으로 좋은 집을 사는 건 어때? 엄마도 편하게 지내야지. 그 말에 저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말이다. 내가 너희한테 줄 거라고 생각하니? 그 말이 떨어지자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고 아들은 당황한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무슨 말이야? 그 땅으로 번 돈
난 사회에 기부할 거야. 그 말을 듣자 며느리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장난하는 거죠? 그걸 왜 기부해요? 왜냐하면 나를 늙고 돈 없다고 버린 자식에게 줄 이유가 없으니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없을 때는 버리듯 내쫓고 이제 와서 돈이 있다고 하니까 다시 찾는 너희한테 내가 왜 이 돈을 줘야 하니? 아들은 다급히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미안하다. 내 재산은 이미 기부하기로 했으니까 너희는 다시는 나한테 돈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는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그들 앞에 던졌습니다. 바로 사회복지재단 기부 서약서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서류를 읽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아니, 이걸 다 기부한다고요? 그래, 내 재산 단 한 푼도 너희한테 가지 않아. 그 순간 며느리는 다급히 내 손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왜 그랬겠어요? 다 어머니를 위해서였어요. 그때는 저희로 너무 힘들어서. 저는 싸늘하게 웃으며 며느리를 뿌리쳤습니다. 그때는 힘들어서 그랬다고? 난 힘들면 너희한테 짐짝처럼 버려져도 되는 사람이었니? 그때까지 아무 말 없이 서 있던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너무하잖아.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분명 진심을 말했는데 아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우리가 엄마를 얼마나 신경 썼는데 그냥 미워서 내쫓은 것도 아니고 우리도 힘들었으니까 그런 거잖아. 아들의 얼굴에는 억울함이 가득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아들의 말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때는 정말 빠듯했고. 나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 너희도 힘들었겠지. 근데 말이다. 나는 힘들어도 너희를 위해 한 번도 내색한 적이 없었다. 아들은 순간 말을 잃은 듯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그래도 그 돈을 다 기부하는 건 너무하잖아. 우리도 가족인데 조금이라도 나눠줄 수 있잖아. 나는 천천히 아들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가족이면 어떻게 해야 하는 줄 아니? 힘들 때 서로 기대고 아플 때 손을 잡아주는 거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짐짝처럼 취급했어. 내가 힘들 때 손을 내민 적이 있었니?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여전히 단단한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호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는 돌아갔습니다. 며칠 후 아들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아들은 계속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들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문 앞에서 우두커니 서 있는 모습이 어찌나 초라해 보이던지 나는 문을 열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냐?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나 요즘 잠이 안 와? 나는 조용히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엄마가 했던 말이 계속 생각나서 처음엔 솔직히 화도 났어. 왜 우리한테 저렇게까지 하는 걸까? 억울하기도 했고. 아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어 말했습니다. 근데 하루하루 지나면서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엄마 말대로 우리 가족이었는데 나는 엄마가 힘들 때 한 번도 손을 내밀어 주지 않았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 엄마가 나가겠다고 했을 때 나도 마음이 무거웠어. 근데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 버렸지. 어떻게든 되겠지. 다들 그러고 사니까. 아들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근데 결국 엄마를 버린 거였어. 아들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그걸 이제야 깨닫다니. 엄마, 나 진짜 바보 같지? 나는 천천히 의자를 당겨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면 다행이다. 아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나 늦었지만 다시 엄마 곁에서 자랄 수 있을까?
나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이제 너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아들은 깜짝 놀란 듯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기대야만 하는 존재라고 생각했니? 이제 엄마는 엄마 삶을 살고 싶다. 아들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나 이제 알겠어. 엄마가 바란 건 돈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엄마를 있는 그대로 가족으로 대해주는 거였다는 걸. 나는 조용히 웃으며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구나. 아들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엄마,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 나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가족을 지키고 싶다면 내가 먼저 변해야 한다. 나는 이제 너희 곁에 없어.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내 가족을 지켜야 해. 아들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으며 작게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 말대로 내가 먼저 변해야지. 마지막 이별, 그리고 새로운 시작. 며칠 뒤 나는 아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기 위해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이 나를 배웅하는 자리였습니다. 아들은 떠나는 나를 보며 아쉬운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정말 가는 거야? 그래. 이제 내 삶을 살 거야. 아들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엄마, 나 이제라도 제대로 살아볼게. 나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그래. 아들, 진짜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그렇게 나는 아들의 곁을 떠나 새로운 인생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제는 해외여행도 다니고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가끔은 영상통화로 손주들의 얼굴도 보곤 합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게 뭘까요? 그저 피가 이어졌다고 가족이 되는 걸까요? 이제 저는 알겠습니다. 가족이란 힘들 때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가족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행복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요. 혹시 저처럼 가족에게 외면당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